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30대 여성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가방을 너무 좋아해서 직업도 이쪽으로 갖게 되었죠. 명품 매장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직원에게 주어지는 여러 혜택들도 너무 좋지만 고객들에게 어울리는 제품을 권해드리고 그게 판매로 이어졌을 때 순간은 말로 형용하기 힘들 만큼 무척 보람차답니다. 고급 브랜드에 걸맞는 직원으로서의 품위나 자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지금까지 직업 만족도는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가 아닌 이유는요. 아무래도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진상 손님도 있고 억지를 부리는 손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블랙리스트에 오를 만한 손님들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명은 꼭 나오는 편이죠. 그래도 전 제 직업에 만족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방에 둘러싸여 일을 한다는 건 제겐 천직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어느 날 매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제게 소개팅 생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나이대도 비슷하고 성실한 남자라면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언니가 딱 한 번만 만나보라는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글쎄 너무 잘생겼지 뭡니까? 초롱초롱한 눈빛에다가 짙은 눈썹, 그리고 각진 턱을 가진 매력적인 남자였죠. 어깨도 떡 벌어진 데다가 손등에 붉어진 힘줄에 자꾸 눈길이 가는데요. 티를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순수한 얼굴에 남성미까지 겸비한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남자가 왜 여태까지 솔로인가 싶었죠. 혹시 돌싱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상 심한 결격 사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전 그 남자와 식사를 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매너도 넘치더군요.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제 눈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저 이런 질문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왜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제가 연애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요. 몇 번 이성을 만난 적은 있지만 깊은 사이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일에 집중한 탓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네요. 네? 괜찮으시다면 또 한번 뵙고 싶어요. 뭐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린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괜찮았죠. 그 남자가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해주니까 기분이 째지는 겁니다. 전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너무 속을 보이면 곤란하잖아요. 애써 감정을 감추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요. 글쎄요. 뭐 그럼 한 번 정도는 더 만나볼까요? 속과 다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찌나 입술이 떼어지지 않던지요. 아무튼 우리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만남을 가졌고 곧장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조금 더 튕기려고 했지만 괜한 자존심 챙기다가 천생연분 놓칠 것 같은 불안감을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두 눈 딱 감고 제가 먼저 사귀자고 말하고 말았답니다. 그 남자와 2년 동안 사귀어오면서 큰 다툼 한 번 없이 너무 행복했죠. 성실하고 남자답고 때로는 로맨틱하기도 한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전 그 남자와의 미래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신했어요. 이런 남자라면 평생 의지하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우린 2년 만에 미래를 약속했고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막상 남자친구와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나도 이제 시집을 가긴 가는 거구나. 그런 우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할 남자를 부모님께 소개시켜 준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떨렸어요. 반대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 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로 양가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정해지자마자 전 피부 관리샵부터 끊어서 다녔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큰 마음 먹고 과감히 질러버렸죠. 30대 중반이란 나이가 젊긴 하지만 20대 시절처럼 자신감이 막 넘치진 않더라고요. 어른들이 들으면 지금도 꽃다운 나이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매장에 방문하는 젊은 고객들만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새 10대, 20대 여성분들이 얼마나 예쁜데요. 그렇게 첫인사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장으로 낯익은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손에는 저희 매장 쇼핑백이 들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환불 요청권이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오래 일을 하다 보면 고객의 표정과 말투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게다가 일주일 전에 400만 원짜리 백을 구입한 그 손님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워낙 남달랐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단단히 각인돼 있었던 것이었죠. 아마 그 고객이 가방 하나를 구매하는데 1시간은 좋게 걸렸었던 것 같네요. 물론 신중하게 고르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수십 개 제품을 들어보고 만져보고 매어보고 난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진땀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손님은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손님이 제품을 손에 들고 왔으니 불길한 예감이 들 수밖에요. 그리고 제 직감은 어김없이 들어맞았습니다. 나 아무래도 이거 환불해야 할 것 같아. 환불되지? 반말을 찍찍 뱉으며 제품을 툭 하고 내려놓는데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진짜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고객인데 어쩌겠습니까?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환불해달라는 제품을 살펴볼 수밖에요. 아니 그런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환불해달라는 가방은 한눈에 봐도 사용감이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얼룩은 물론 가방 밑바닥에는 고춧가루까지 붙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용한 제품은 아무리 명품 브랜드라고 해도 환불은 불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죠. 고객님, 이 제품은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사용하시면 환불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딱 1시간밖에 안 들었는데. 엉뚱한 소리 말고 얼른 환불해줘. 여기 보시면 얼룩도 좀 남아있고요. 이쪽에는 바닥에 내려놓은 자국까지 있어서요. 아무래도 환불은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 아가씨가 왜 자꾸 억지를 부리는 거야? 백화점이면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가방이 얼마짜린데 왜 환불이 안 돼? 고객님, 그게 아니라 사용하신 제품은 재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이 안 되고요. 혹시 제품에 생긴 얼룩 때문이시라면 세척 서비스 정도는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환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야? 아니 대체 고객을 뭘로 보기에 그런 헛소리를 해?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빨리 환불 처리 안 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일주일을 실컷 들고 다녔으면서 환불을 해달라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오히려 쌍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고객이라지만 정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억지를 쓴다고 뭐든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그 진상 고객이 목에 핏대를 세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을 했죠. 고객님이 사용하신 가방은 고객님이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사용한 티가 확실한데 자꾸 억지 부리시면 곤란해요. 아무리 그러셔도 환불 조치는 어렵습니다. 뭐라고? 이게 누굴 거지로 하나? 네가 봤니? 내가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봤냐고. 가방에 얼룩이 생겼으면 니들이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나 보지. 고객이 환불해달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환불할 것이지. 왜 이렇게 말들이 많어? 죄송합니다. 저희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억지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억지? 고객한테 뭐 억지? 너 미쳤니? 너 미쳤어? 눈이 벌개진 그 아줌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니 마구 흔드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 오늘 제대로 걸렸다. 고객을 거지 취급하는 인연은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어머, 이거 놓으세요. 머리채를 잡히니까 혼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달라붙어 간신히 진상 손님을 떼어놓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번쩍하더니 뺨이 얼얼해지더라고요. 머리채를 잡은 것도 모자라 제게 뺨까지 날린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억지 요구도 모자라 폭행까지 하다뇨. 난생 처음 당해보는 이 황당한 상황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매장에 난리가 나니까 보안 요원들까지 나섰고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까지 출동해서 저와 그 진상은 경찰서까지 가야만 했죠.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봅니다. 누구한테 맞아본 적도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매장 내 CCTV도 있었고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니 제가 완벽한 피해자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진상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더 과관입니다. 자신이 환불 요구를 하자 제가 매몰차게 거절을 하며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격분해 자신이 흥분을 한 거라면서 태연하게도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전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이 손님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거라고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경찰서에서는 진실만 얘기해? 네가 나한테 욕을 하니까 내가 열이 받은 거 아니야? 아줌마, 왜 거짓말하고 그래요? 제가 언제 아줌마한테 욕을 했어요? 뭐? 아줌마? 고객한테 아줌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고객이에요? 아줌마라고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요. 경찰서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자 담당 경찰관이 따로 조사하겠다며 우리들을 또 떼어놓습니다. 일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매장 매니저와 백화점 관계자분까지 오셔서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괜히 일이 커지면 백화점도 시끄러워지니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적당한 선에서요? 손님의 직원 폭행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이슈화될 수도 있으니 대충 사과를 주고받고 끝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머리채를 잡히고 뺨까지 맞은 제 입장에선 당연히 억울해서 죽을 뻔했죠. 하지만 백화점의 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어쨌든 안 좋은 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좋을 게 없었죠. 백화점 이미지뿐만 아니라 매장의 매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경찰과 매니저님의 중재로 이 사건은 적당한 타협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진상 고객은 환불을 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하고 저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내기로 했고요. 제가 뺨을 때린 고객을 용서하는 대신 백화점과 매장 측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진상 고객 대신 백화점이 제게 피해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었죠. 얼핏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이를 조용히 덮고 싶어하는 백화점 측에선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제 입장에선 영 석연치 않은 처리였지만 백화점과 매장의 처지를 이해했기에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진상 아줌마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냐고요? 네, 받긴 받았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제게 고개를 까닥이며 사과를 하더군요. 뭐, 손댄 건 미안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 조심해요. 됐죠? 요즘 애들은 싸가지를 밥 말아먹어서리 어른 공경할 줄은 몰라요. 물론 그쪽한테 한 얘기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분명 저를 보며 말을 했음에도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복장이 터집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좋게 좋게 마무리하기로 한 거 제가 똥 밟았다 생각하고 참아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재수없는 사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로 남자친구나 부모님께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괜한 걱정 시켜드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좋은 일 앞두고 부정 탈까봐 입에 올리기도 싫었습니다. 돈 들여가며 피부 관리까지 받은 얼굴이 살짝 붓긴 했지만 나쁜 일은 얼른 잊고 묻어두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가 결혼할 남자 데리고 온다며 신이 난 엄마는 잡채며 갈비찜이며 꼭두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한 음식을 한 상 가득 내어놓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엄마 아빠는 듬직한 남자친구를 보곤 무척 좋아하셨어요. 솔직히 남자친구 얼굴이 워낙 호감형이라 누구나 첫인상이 괜찮다고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다 식성도 가리는 것 없이 잘 먹어서 어른들에겐 더 큰 점수를 딸 수 있었겠죠. 그날도 남자친구는 엄마가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참 잘 먹었네요. 당연히 그런 남자친구를 보는 부모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필 수밖에 없었고요. 아유, 음식도 참 복스럽게 잘 먹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도저히 체면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체면 차릴 거 없이 많이 먹어요. 아, 법원에서 일한다고요? 네, 행정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쩜 이렇게 듬직하고 잘생겼을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남자친구를 본 부모님은 결혼 상대자로 딱이라는 평가를 내렸죠. 사람이 순하면서도 서글서글하니 너무 괜찮다는 겁니다. 직업도 공무원이니 밥 굶길 일 없다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셨죠.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저희 집에선 남자친구가 100점짜리 예비 사위였지만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몰랐거든요. 공무원인 남자친구에 비해 백화점 직원이라는 점도 좀 그랬고 그렇다고 나이가 되게 어린 것도 아니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조명 가게를 운영하시니까 집안이 대단하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괜스레 위축될 수밖에요. 불안해하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자친구가 그런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다 좋으시대.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 그렇대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모르겠어? 그저 사람 하나만 보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가슴 졸이지 않아도 돼.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군요. 그래서 없던 용기를 쥐어짜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남자친구네는요, 사업을 하시는 아버님과 전업주부이신 어머님,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인 남동생까지 네 식구라고 했습니다. 절 보기 위해 온 식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겨우 집 안으로 들어섰죠. 제일 먼저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절 반기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나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고개를 든 순간 저는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휴,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딱 그 짝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 아가씨 설마 그 백화점 직원? 맞지? 그래, 맞다. 김나희.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아니, 그럼 니년이 우리 아들 만나는 여자야? 아줌마가 남자친구 엄마? 세상 참 별꼴입니다. 3개월 전 매장에서 그 난리를 피운 진상 아줌마가 제 눈앞에 서 있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전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바로 그 진상 아줌마였다니. 전 이 기가 막힌 우연에 치를 떨고 말았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시나요? 야, 이게 어디서 누구 아들을 넘봐? 겨우 백화점에서 따까리 나는 주제에 왜 우리 아들이 법원직 공무원이니까 평생 따뜻하게 밥 먹고 살 것 같으니까 네가 꼬셨니? 이 여우 같은 기집애야. 이렇게 다짜고짜 막말부터 내뱉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제 속에서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하는 말마다 정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젠 저도 순순히 당해줄 생각이 없었죠. 아줌마, 말 좀 가려서 하시죠? 제가 꼬신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저를 꼬신 겁니다. 그리고 아줌마 아들인 줄 알았다면 저도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뭐?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어디서 도끼 눈을 뜨고 어른한테 대들어? 역시 못 배워먹은 티가 팍팍 난다니까. 그래서 아줌마는 많이 배우셔서 경찰서까지 가셨어요? 어떻게 배우신 분이 머리끄댕이부터 잡을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저 백화점에서도 제일 선망하는 가방 브랜드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름 좋은 대학도 나온 여자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고등학교는 졸업은 했니? 못 배워먹은 년은 매가 특효약이니까 그랬지. 왜? 또 한 번 내가 머리채 흔들어줘?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전에는 백화점 배려 때문에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넌 여전히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어쨌든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둘러붙을 생각 말고 잠자코 돌아가는 게 좋을 거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이네요. 저도 아줌마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부를 생각 없으니까 서로 아주 잘 됐네요. 이제 우리 다시는 마주치지 말죠. 저도 시원하게 쏘아붙이고 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서 그 아줌마와 말싸움을 하곤 그냥 나와버렸어요. 일부러 발소리를 쾅쾅 내며 그 집에서 나오는데 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진상 아줌마와 이렇게 더럽게 엮인 게 무척 불쾌하기도 했고요. 내 팔자에 무슨 결혼인가 싶기도 하고요. 마치 진탕에서 구른 듯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 그 진상 아줌마 사건이 없었더라면 전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시집살이를 좀 시키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진상 손님이 아닌 진상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저는 오장육부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속을 끓이다가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을 겁니다. 나야, 잠깐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영문을 모르던 남자친구가 불이 나게 절 쫓아왔어요. 남자친구 역시 말할 수 없이 황당했을 겁니다. 갑자기 자신의 여자친구와 엄마가 잡아먹을 듯 싸웠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파혼을 하더라도 왜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는지 자세히 말을 해주었죠. 당신 엄마 인성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 매장에 와서 가방을 사놓고서는 다짜고짜 환불해달라고 찾아오는 거야. 근데 딱 봐도 가방 사용감도 있고 어디 식당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방 밑에 고춧가루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당신 같으면 400만 원짜리 가방을 환불해 줄 수 있겠어? 그야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환불을 안 해주니까 내 머리채 잡은 사람이 바로 당신 엄마야. 그것도 쌍욕을 하면서. 내가 살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머리채 안 잡혀봤는데 당신 엄마한테 머리채 잡힌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됐어. 우린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야. 그리고 아까 당신 앞에서도 나한테 하는 행동 봤지?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무서워서 어디 살 수 있겠어? 난 이 결혼 못해. 그러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내가 왜 예비시댁에 인사 와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고.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간절한 외침에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로 파혼 통보를 하면서 말이죠. 남자친구는 제게 수없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아무 죄 없는 남자친구와 이런 식으로 헤어진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미련이 남을 것만 같았거든요.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지만 그런 몰상식한 사람을 시어머니로 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노력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설령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그 사람은 절 설득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하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계속 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는데요. 구구절절 내용은 길었지만 주된 내용은 자신이 노력할 테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생각은 접어달라는 얘기였죠. 하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이야 당장이 아쉬워서 모자 관계를 끊을 기세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전 그 진상 아줌마 조금이라도 엮인다는 게 진절머리가 날 만큼 싫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천륜을 끊지 못할 테니까 우리 둘이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이별의 아픔은 남겠지만 적어도 모멸감은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마음은 저와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절대 절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은 이제 백화점 앞에서 퇴근하는 절 기다렸어요. 왜 또 왔어? 나 할 말 다 했다니까? 내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렇지. 결혼까지 약속한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말이 돼? 엄마하고의 일은 잘 알겠어.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알겠고. 그런데 이런 일로 우리가 헤어진다는 건 나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아니, 미안하지만 난 안 될 것 같아. 나한테 그런 시어머니가 생긴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나야, 내가 엄마랑도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 엄마도 당신이 잘못한 걸 받아들였고,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도 우리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 우리가 결혼해도 엄마가 너랑 볼 일은 없을 거야. 어?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시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어? 아무튼 난 싫어. 또 내가 머리털 뜯기고 뺨 맞지 말란 법이 어딨냐고.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전 완고하게 거절을 했고 남자친구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절 찾아와 설득했지만 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겐 그 진상 아줌마의 트라우마가 깊게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는 한동안 절 찾지 않더군요. 이제 그도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허무하게 끝이 나 버린 셈이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전 이별의 아픔을 견뎌가며 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다소 꺼림직했지만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왜 늘 틀리는 법이 없는 걸까요? 전화를 걸어온 상대는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 진상 아줌마였습니다. 나다. 할 말이 좀 있는데 시간 되니? 아니요. 시간도 없고 할 말도 없는데요. 내가 할 말이 있다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야. 따로 만날 생각은 없고요. 그럼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에휴, 알았다. 다른 게 아니고 네가 동혁이를 좀 만나줘야겠다. 얘가 얼마 전부터 폐인처럼 살고 있잖니. 회사도 휴직하고 매일 술병만 붙들고 살고 있다고. 아무래도 너랑 헤어진 충격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네가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좀 낫지 않겠어? 글쎄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너랑 헤어져서 그런 건데 왜 상관이 없어? 아줌마 때문에 제가 동혁 씨랑 헤어진 거죠. 아무튼 전 만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 전 날카로워진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 사람이 많이 괴로워하나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닌 건 아니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진상 아줌마가 전화를 또 걸어왔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무시를 하고 넘겼죠. 전화가 10통이 넘게 왔는데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면 모두 단념하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전화를 계속 받질 않으니까 문자가 오더군요. 문자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내 아들 죽고 말겠다. 아직도 계속 술만 마시면서 너만 찾아. 내가 다 양보할 테니 나 없는 셈 치고 그냥 둘이 살아라. 그게 싫다면 동혁이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라도 나누렴. 문자를 보니까 확 짜증이 일어납니다. 마치 제 아들 목숨이 저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구는 것도 가증스럽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죠. 전 진상 아주머니께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쪽 아들이니까 그쪽이 챙기세요. 전 당신한테 뺨 맞고 머리채 잡혀서 한동안 정신가약 타다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낸 이후에는 연락이 오질 않더라고요. 이제 단념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날 그 진상 아줌마가 제가 일하는 매장을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태연하게 이러더군요. 손님 응대 안 해? 나 지금 여기 손님으로 온 거야. 손님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국말 못 알아듣니? 손님으로 왔다는 소리 안 들려? 나 가방 보러 왔다니까. 네? 뻔한 거짓말을 잘도 하더군요. 이 마당에 가방을 사러 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 아들 살려달라는 말을 무시해서 약이 올랐는지 복수라도 하려고 찾아온 모양입니다. 저도 안면을 싹 바꾸면서 그 아줌마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지난 소동 때문에 우리 매장에선 손님에게 더 이상 물건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주시죠. 뭐? 네가 뭔데 물건을 안 팔아?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하게 만든 건 그쪽이니까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니? 난 엄연히 손님이고 넌 나 같은 손님을 받들어야 하는 직원이잖아. 누구한테 나가라고 야단이야? 역시 작정을 하고 왔는지 또 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휘어잡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가만히 당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 아줌마의 머리칼을 똑같이 잡아채곤 힘껏 흔들었죠. 아, 너 이거 못나?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요. 저희 두 사람은 누가 질세라 똑같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는 대치하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일어난 소동에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렇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저 여자한테 단단히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전 머리카락을 움켜쥔 손에 힘을 잔뜩 주곤 흔들었답니다. 아, 인연이 정말? 어따 대고 2년 전엔 함부로 막말이야? 내가 당신 며느리라도 돼?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그래, 다 했다. 어쩔래? 그 여자도 약이 바짝 올랐는지 온 힘을 다해 제 머리칼을 잡고 흔듭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듯 씩씩거리며 매장을 빙글빙글 돌았죠. 하지만 젊은 제가 힘에서 밀리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제풀에 지친 진상 아줌마가 털썩 엉덩방아를 찢더군요. 아휴,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감히 손님을 폭행해? 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 콩밥 먹일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악에 바친 그 여자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여기 있는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펑펑 울기까지 하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이제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보안 직원과 경찰에게 이끌린 우리 두 사람은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뻔히 CCTV가 있는데 그 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먹힐 리가 없었죠. 모든 걸 확인한 경찰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소란 일으키시면 곤란합니다.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CCTV를 보니까 아주머니가 먼저 이 직원분 머리카락을 잡으셨잖아요. 자, 직접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경고했죠. 그때도 그러시더니만 왜 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경찰분이 뭐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백화점 측에서 좋게 넘어가자며 선처해 준 부분이 있어서 훈방 조치했지만 이대로면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아주머니, 그렇게 감옥에 가고 싶으세요? 아유, 누가 그렇대요? 난 그냥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거죠, 뭐. 억울하다고 누가 사람을 죄 뜯어 놓습니까? 억울한 사람마다 그러면 나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고요. 그 여자는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더 남게 되었죠. 살다 평생 경찰서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이 진상 아줌마 때문에 2번이나 들락날락 거리게 된 겁니다. 아휴, 전생에 나랑 무슨 원한이 있어서 저러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담당 경찰관의 경고는 엄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낀 백화점에선 이제 더 이상 선처는 없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정식으로 고소를 했어요. 백화점 내에서 소동을 일으켰으니 업무 방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백화점 측에서 선임해준 변호사를 통해 저도 폭행죄로 그 여자를 고소했네요. CCTV 증거자료와 목격자들이 워낙 확실해서 죄가 가볍지 않을 거란 말도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 남자친구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 난리를 겪은 후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에 파온 이유가 자기 어머니라는 걸 알고 거의 인연을 끊고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살이 13kg 정도 빠졌다고 하더군요. 마음이 참 쓰리고 아팠습니다. 왜 자식 앞길을 이런 식으로 막는 걸까요? 하지만 인연이 아닌 인연은 억지로 끼워 맞출 수가 없겠죠.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했고요. 그저 마음속으로 아픔을 훌훌 털고 잘 극복하기만을 바랄 수밖에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정신 나간 여자한테서 또 문자가 오더군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모로 잘못을 한 것 같구나. 부족한 나 때문에 모자 사이 갈라질 판이다.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신혼집도 얻어줄 테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저한테 10억을 준다 한들 제가 그 여자 며느리로 들어가겠어요? 그 진상 아줌마는 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후문으로 나중에 들은 얘긴데 이미 그 여자의 악명은 동네에서도 유명하더군요. 술만 입으로 들어가면 이웃이며 동네 사람이며 시비를 걸어서 경찰서에 간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툭하면 구청에다 민원을 넣어서 악성 민원자로 유명하답니다. 이제 보니 그 잘생긴 남자친구가 왜 여태껏 결혼을 하지 못했나 궁금했었는데 아마 몰상식한 엄마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아들 인생을 엄마가 망친 셈이죠. 전 그 불쾌한 경험을 잊고 여전히 제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까짓것 남자 안 만나고 살면 어떻습니까? 제 인생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최고겠죠. 안 그렇습니까? 옛말에 복수불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엎지른 물은 도로 담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한 번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인데 아마 이 사자성어가 딱 그 아줌마한테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당신 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 보시고 황당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뭐 어쩌겠어요. 세상은 넓고 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요. 액땜했다 치고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들어와 열심히 잘 살고 있답니다. 결혼 그까이 거 뭐 안 하고 부모님 모시고 평생 혼자 살죠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